요리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기 성향이 있습니다. 프라이팬이나 웍을 막 격동적으로 막 흔들면서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것이고, 작은 움직임으로 예쁘게 만드는. 밤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음식을 이제 내드리고 좀 이따 이제 그 테이블을 봤더니 손님이 울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우시냐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더니 너무 실망해서,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요리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으시냐? 후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떨어지고 싶진 않고 그냥 가면 아깝잖아요. 차비도 없고. 요즘 어디에나 보이는 곁들인다, 조린다 등등의 유행어를 만들어낸 최강록. 그는 흑백 요리사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며 화제의 인물이 되었는데요. 화제가 되어 열심히 물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는 다른 백수저, 흑수저 요리사들과 마찬가지로 최강록 또한 자신의 유튜브에 엄청나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요. 그는 자신의 채널을 포함해 다른 방송국이나 유튜브 채널에도 얼굴 한번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겪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왔을 때 노를 저으면 더 떡상해서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 있을 만한 이유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그는 이 떡상으로 얻는 즐거움의 크기보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더 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즉 엄청 내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냐면 MBTI에서 I 성향이 100%나 나왔을 정도죠.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이거는 나랑 틀린 세상인데? 일반적으로 사교 집단에 참여는 하지만 주목받는 것은 꺼린다. 안 돼. ISFJT. 정신 100%, 내향형. 내성적이란 뜻이지? 그가 이번 흑백 요리사에서 떨어지면 1년 동안 인터넷을 안 보면 된다는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 장난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죠. 언제 가도 괜찮잖아요. 떨어지면 한 1년 동안 그 인터넷을 안 하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내향형 중에서 외부 환경에 대해 방어력이 가장 강하다. 방어력. 물리적인 어떤 타격감이 오면 바로 쓰러지는 그런 건가?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능숙하지만 표현하는 데는 서툴어서 관계에 있어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그의 내성적인 성향은 이번에 출연한 흑백 요리사, 그리고 과거에 출연했던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강록 씨가 음식 이름이나 음식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나 좀 더 제대로 할 걸. 최강록 씨, 지금 떨리세요? 말이 잘. 그럼 아이디어가 뭐 있어요? 최강록 씨, 대답하세요. 내가 해드릴까? 대답. 아이고 답답해. 난 정말 미스해.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좀 기운을 내는 그런 의미로 코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름을 준비하는 보양식. 뭐 여름을 준비하는 마음 이런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발사믹 비스무리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쌈이. 못 보셨으면 아니. 그냥 바보 같은 천재처럼 보이려는 방송 컨셉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의 식당에 방문한 사람들은 그가 방송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말하죠. 아유 답답해. 저런 바보 같은 성격으로 무슨 장사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말수가 없는 이유는 그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깊어서였죠. 최강록은 요리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는 심오한 질문이 들어오자 더 생각해보고 답변을 준다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린 일을 마지막까지 미룬 경우. 결정은 좀 그런 거. 또한 그의 이런 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은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에도 반영이 되어 사람들에게 독보적인 맛을 선보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어찌됐든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 성향을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리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기 성향이 있습니다. 프라이팬이나 웍을 격동적으로 막 흔들면서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것이고, 작은 움직임으로 예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잘 맞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역을.
그러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이해한 다음에 어떤 요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끝났습니다. 최강록 도전자가 준비한 요리는 뿌리 채소를 곁들여 먹는 생선찜입니다. 환상이다. 너무 맛있어. 진짜 대박이야, 대박. 내가 이거 먹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왜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을 보며 바보 같다 그러고 사회생활 못한다 그러고 문제 또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최강록은 바보 같은 성격은 절대 아닌 게 생각이 깊은 만큼 무게감 있는 말을 할 때는 말을 거의 더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최강록 도전자가 대한민국 두 번째 마스터 셰프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요리는 제 삶의 그냥 한 51% 정도. 인생의 반 이상, 절반 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백성진 씨. 네, 탈락 면제되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싫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백성진 씨. 탈락 면제되셨고요.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싫습니다. 올라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말문이 텄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최강록 씨. 앞에 있는 김태형 씨한테 한마디 하시죠. 실수하지 말고 잘 해서 빨리 끝나고 참치 먹으러 가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상남자들만 지원해서 간다는 해병대 출신이란 걸 잘 모를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해병대 전역 후 미스터 초밥 왕이라는 만화를 보다가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리를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만화책 보고 그 미스터 초밥왕이라고요. 마땅히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그는 원래 요리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마스터 셰프 코리아 2에 출연했을 때도 그는 요리와 관련이 없는 가난한 직장인 신분으로 우승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뭐만 했다 하면 자꾸 안 된다 그런 이미지가 많아서 여기까지 진짜 올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조금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떨어지고 싶진 않고. 그냥 가면 아깝잖아요. 차비도 없고. 그렇다면 최강록은 이렇게 화제가 되는 와중에 숨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의 식당에서 열심히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화제가 되는 와중에도 셰프로서 자신의 본분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과거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요리를 먹고 실망하여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날 이후로 셰프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되었다고 하죠. 예전에 윤미라는 이제 가게를 이제 운영하고 있을 때 밤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음식을 이제 내드리고 좀 이따 이제 그 테이블을 봤더니 손님이 울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우시냐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더니 너무 실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우셨대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 어느 정도 조금 더 수련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입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요리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으시냐? 후회를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그 살아왔던 삶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갔던 길들이 아쉬워지니까 앞으로 얼마 될지 얼마 남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꽃을 한번 피워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작했으면 꽃을 피워봅시다.